네, 2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휴가를 지나고 오는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태풍도 지나가고 폭염도 지나가고 또 잼버리 친구들도 고양시를 다녀갔습니다. 저희도 재충전을 한 만큼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2035년에나 개통, 식사 트램 고양선 연장 택일 주민들 반발, 원당 67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시 신청사 이전 도 감사 결과 불복. 고양시에 새로 생기는 시설 2군데 소개해드립니다. 화전동에 드론 앵커센터가 30일 개장하고요. 킨텍스에는 무역센터가 운영하는 덱스터가 개장합니다. TV로 즐기는 EBS 국제 다큐 영화제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취창업 교육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인천 2호선 경전철의 고양 연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고양 시민들이 반가움을 표시했죠. 자, 문제는 과연 개통 시기가 언제냐? 빨라도 2035년은 돼야 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앞으로도 한 1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뭐 고양시에 이제 좀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2029년에 완공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기재부 보도자료에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9년까지라고 이렇게 사업 기간이 언급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정작 기재부의 요사항을 문의해보니까 그때 그 보도자료 내용은 관련 부처가 전달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인용한 것 뿐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언제인지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한 인천시의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2029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인천시에서 낸 게 있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와 예산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번 사업은 연장 총 길이가 19.63km인데 이 중에 고양시 구간은 8.32km입니다. 사업의 총 예산은 2조 830억 원. 네, 이 비용은 국비가 70% 또 지방비 30%로 충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기재부의 예타가 통과가 이게 필수인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통과, 또 기본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국토부의 승인 등의 행정 절차도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단계들을 소요되는 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잡아본 결과가 2035년이다.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됩니다. 고양시 연장 노선에 네네. 어떤 역들이 신설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고양시 구간에서는 김포에서 한강을 넘어와서 일산 테크노밸리역, 그 다음에 킨텍스역, 주염역, 그 다음에 일산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산들마을 사거리역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종점은 중산지구 총 6개 역이 생기는 걸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일부 역 숫자나 또는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양 도시철도 추진연합, 식사동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곳인데요. 식사 트램에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 뭔가요? 지난 3일날 입장문을 통해서 시 담당 부서가 현재 또 고양시에서 광역철도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네. 10월경쯤에 식사선 트램과 고양선 연장안, 신문당선 일산 연장안 여기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맡기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식사선을 제외한 광역철도 연장안은 이 개통 시기도 불투명하고 애초에 사업 목적과 재원 구성도 식사 트램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놓고 양자택일로 이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고양시가 광역철도 용역, 신분당선 연장안이랑 뭐 기타 뭐 중요한 고양시의 그 내용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식사동에 해당하는 것이 신분당선 일산 연장 그리고 고양선 일산 연장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연장을 추진할 경우에 특히나 고양선 연장안 같은 경우가 식사선 트램 노선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시에서 좀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좀 선택 여부를 주민분들에게 맡긴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도취현 쪽의 주장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식사 트램은 사업비도 확보가 됐고
이미 몇 년 전에 취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사항이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이걸 반영하려는 입장을 정했고 이제 국토부에 그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양선 연장안을 추진한다 그러면 일단 5차 철도망, 국가철도망이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확정도 안 됐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식사 트램을 고양선 연장안으로 대체한다는 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추현 측이 얘기하는 거는 양자택일 문제, 선택의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식사 트램은 당초 계획이 됐고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고양선 연장, 신문당선 연장은 이 광역철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동환 시장님이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도 두 개 다 동시 추진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돌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셨어요? 식사선 트램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도 이제 적극 추진 중이고 당초 계획에 따라 문제없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 선택권 얘기 이거 뭐냐라고 했을 때 노선 겹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트램안이 반영된 안이랑 트램안이 반영되지 않은 안 두 가지가 아마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제시하겠다. 제시를 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정민 의원도 뭔가 입장문을 냈네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고양시가 식사선 트램과 식사 연장 하나만 선택하자고 제안하는 거는, 고양선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식사 트램만 먼저 무산시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원당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소식입니다. 예, 성사동 486번지 1원인 원당 67구역. 자, 여기가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일에 덕양구청에서 사업 설명회가 있었다. 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 사업비는 한 1조 8,672억 원 정도, 4,110세대 아파트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원당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동의가 합니다. 돼야. 예. 이번에 이제 9일에 덕양구청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는 이제 작년 4월에도 이제 인터넷 중계로 그때 주민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2차 설명회라고 하는데요. 이 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요? 주민분들 안에서는 사실 다 좀 의견이 각양각색 분분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GH 같은 경우 이제 사업 시행자로 이제 나서야 되니까 이 공공 재개발이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사업 추진 기간도 빨라지고, 그리고 뭐 사업비 이런 것들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겠죠. 또 이제 사업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이라고 보이세요? 일단은 뭐 공공 재개발을 현실적이고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당연히 원하는 주민분들이 있을 거고, 원당 6구역 또 이제 6, 7구역이 지금 통합되어 있지만은 6구역에서 따로 준비하던 분도 있고, 맞아요. 7구역에서 준비하던 분도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GH 쪽에서는 사업을 빨리 좀 이끌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을 때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의견들이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청 백석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정됐던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최초 감사 대상, 주민 청구 감사 대상에는 이 타당성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감사 과정에서 이게 뒤늦게 들어왔다. 감사 대상으로. 예, 여기에 대한 좀 반발 지적입니다. 시에서 보도자료 내용에 인용을 하자면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애초에 주민 감사 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시간상으로도 뒤에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그런데도 경기도가 이 사안을 감사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절차적 불이익도 줄 수 있고 자치 사무에도 위반을 한다. 감사 목적에도 벗어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고양시는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근거, 이것도 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그 내용도 좀. 잘못은 했는데 감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잘못도 안 했다. 네, 그거의 이유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상 편정 운영 기준에 따르면은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 근거로 이 타당성 조사 사업 경비를 이제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좀 그냥 관련법 위반이다라고 한 감사 결과는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달 30일에 그 화전동의 고양 드론 앵커 센터가 정식 개관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사진 먼저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1년 4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2월에 이미 건물을 완공을 했고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사전 인증 작업 또 장비와 비품 마련하면서 이제 개관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자,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약 1369평 정도 되고요. 크게 실내 비행장, 그 다음에 사무동 등 2개의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실내 비행장인데요. 높이가 16m, 너비가 23.7m, 길이는 76m 이렇게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드론 경기 또는 드론 교육 또는 기업의 어떤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사무동에서는 드론 관련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팀이 상주를 하게 되고 연구개발센터 또 드론 운영성 평가센터 등이 조성돼서 뭐 산학 협력 그 다음에 주요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시가 밝혔습니다. 기초 드론 교육, 드론 제작, 드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등을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우리가 통상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이 덱스터라는 곳이 이제 8일 일산 킨텍스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좀 생소한 이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떤 디지털 관련 업무가 필요할 때 그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종합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상품 촬영 스튜디오, 디지털 마케팅실, 또 디지털 무역 상담실, 디지털 카페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마케팅 그리고 또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까지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고양시에 어떻게 좀 개장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고양시가 킨텍스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마이스 산업의 거점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내년에 개통 예정인 GTX A 자, 요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유치를 위해서 고양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열심히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네, 덱스터가 킨텍스와 함께 이런 좀 시너지를 내면서 디지털 중소기업 유치 그리고 콘텐츠 수출 증대 등의 값진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12면에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선정 10편의 추천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EBS 다큐영화제는 지상파 TV 방송인 EBS 교육방송에서 주최하는 20년이 된 역사를 가진 그런 다큐영화제입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는 요 개막작으로 정지아 감독의 땅에 쓰는 시를 상영할 예정이고요. 이걸 비롯해서 모두 56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영화제랑 다르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같은 경우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관 상영, 그리고 VOD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제가 우리 고양 시민에게 특별히 또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 EBS가 아무래도 고양시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메가박스 고양 스타필드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 야외 상영 등 오프라인 상영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고양신문에 게재된 추천작 10편을 중심으로 상영 일정을 찾아서 2023년 EBS 국제다큐영화제 재미와 감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취창업교육 2기 수강생을 8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챗 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중부대학교가 비전공자도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 이제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교육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의 교육비 전액이 무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교육 과정은 고양시에 사는 미취업자, 특성화고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병행하는데 총 117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AI의 기본 원리 이해, 머신러닝 기술 이해, 챗봇 아키텍처 이해와 구현 등 전문 교육은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 또 면접의 이해와 코칭 등 어떤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 중부대 측의 이야기를 직접 좀 빌어보자면은 이 교육과정을 기획하신 분이 김성규 중부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이라고 해요. 예, 다른 사설 교육기관과는 달리 이 교육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중부대 전공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예,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론과 실습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이 전문 역량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중부대와 MOU를 체결한 이런 가족회사이자 국내 굴지의 기업들 한 100여 곳의 IT 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